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8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국방론평 꼭지를 하나 골랐고요. 루마니아 K2 수출권에 대해서 약 한 달 전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동시에 터졌죠. 그래서 상당히 장밋빛 전망을 일반적으로는 했는데, 오늘은 루마니아 현지 이제 기사들을 바탕으로 그 앞뒤 맥락들을 또 주변에 같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이게 잘 될까, 그런 데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기 제시되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업계에 계신 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결정이 된 건 아닌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짙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 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건 헤랄드 경제뿐만이 아니라 지난 4월 초에 모든 방송, 유튜브에서 다 나왔죠. 300대, 500대 이야기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K2, K9.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K9은 거의 확실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미국의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나토에도 가성비에 견줄 만한 포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K2는 좀 다르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루마니아 전장, 우리 폴란드에도 큰 수출권을 이뤘지만 폴란드도 미국 무기를 이미 먼저 사주고, M1 에이브람스도 샀죠, 하이마스도 샀죠. 그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 우리는 빨리 전력을 구축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다음 우리니까. 이런 논리를 통해서 우리 거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루마니아는 그 정도 노력을 이제 기울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예. 그래서 이 전장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만든 전장이잖아요. 러시아의 코를 꺾어주기 위해서 유럽에서 민스크 협정으로 다 해결이 됐던 문제를 전쟁으로 이어지게 만든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의 침공을 이라는 형식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주도의 언론의 힘으로, 미디어의 힘으로, 언론이라고 말하기도 좀 가당찮죠. 미디어의 힘을 통해서 그것을 흑백 광기를 만들어 놨을 뿐이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전장이고, 이번에는 이제 80조 원을 더 우리 돈으로 80조 원을 더 투입해서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사결정의 뒤에는 미국의 군산 복합체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미국 전체 의견과는 다른 그들의 이해관계, 미국의 외교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들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와싱턴을 장악하고 있다. 여러 방식이 있겠죠. 주로는 금전적인 지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생태계가 이미 많이 굳어졌어요. 진짜 수십 년간. 미국이 패권 국으로서의 역할을 한 이래로 더 심해진 거고, 그때부터는 좀 노화된 거고, 많이 지나쳐서. 사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1등 국가가 되면서 그게 계속 짙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구소련과 패권 경쟁을 하던 시절에는 그나마 이제 순수한 측면이 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많이 이제 노화된 거죠. 자, 어쨌거나 그 세력이 쉽게 물러날 리는 없는 것이고, 이번 전쟁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 결과로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그 인접국의 시장이 서로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무기 시장이. 그래서 그거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뜸해서 싹 따먹기에 놔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들의 전쟁인데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남이 싹 먹어치운다? 이건 아니죠. 자, 그렇지만 K9은 상대할,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그들의 군수산업에서 그 파일을 따먹을 수 있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 이미 이제 아시다시피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M1 전차를 54대를 사줬잖아요. 중고를 최신 개량으로 해가지고. 예. 그리고 미국 내부에는 지금 차기 전차로 넘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M1 전차의 생산 라인은 닫겠다고 봐야 돼요.
미국이라는 그 경제 구조를 봤을 때 물건이 지금 신규가 생산 안 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계량만 계속 했잖아요. 생산 라인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생산 다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 인력들이 없으니까. 우리 방산업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참에 신규 전차로 넘어가고 구전차는 업그레이드해서 팔자,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도 없고 엄청나게 고가격이야. 그리고 성능도 우리 K2만 못해. 기술 이전도 없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 빠져나가고 싶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루마니아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볼게요. 이 디펜스 루마니아에서 쭉 나온 기사들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루마니아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한 개 포대면 이제 포대라고 하면은 레이더, 뭐 교전 통제소, 미사일 발사 차량 여러 개, 뭐 4개에서 6개 정도. 이게 한 포대죠. 예. 한 개 포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다. 예. 이에 대해서 무슨 대가를 받을 것인가? 미국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공짜 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공연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하고도 상관이 좀 있어요. 전체 7개 포대를 사기로 했다고 해요. 그 금액이 40억 달러입니다. 40억 달러면 현재 환율 1,300원으로 계산을 해도 우리 돈으로 하면은 5조에서 5조 5천억 정도가 돼요. 5조 2천억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한 포대 가격이 대충 나오죠. 한 7천억에서 8천억은 한다는 거예요. 한 개 포대다. 그 중에서 이제 4개 포대를 이미 인수를 했어요. 네, 이제 3개는 더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받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미국이 패트리엇이 많이 바닥이 났다. 생산, 지금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생산이 못 쫓아간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4개 포대를 인수를 했고 그 중에 3개를 배치를 했어요. 한 개 포대가 아직 배치를 안 하고 남은 게 있어요. 요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루마니아는 인구가 2천만이 채 안 되고요. 경제 규모가 세계 35위, 7위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뭐 10에서 12, 3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5조 원 이상, 5, 6조 원 주고 7포대를 샀다는 것은 그 패트리엇이라는 비싼 미사일을 엄청난 투자라고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한 개 뺏어주는 거니까. 자, 이걸 왜 이렇게 됐느냐? 바이든이 요청했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포대를 뒤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뭐 포대를 뒤에 하나 더 받아도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좀 난망하다. 예. 자,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바이든이 왜 요청했느냐?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 패트리엇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자, 다르게 돌려서 이야기하면은 바이든이 요청을 하면은 이미 돈을 다 지불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루마니아가 이미 받은 걸 빼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미국이 루마니아에 있어서는. 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이 관계가. 예. 우리한테 만약 이런 요청을 했다면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받았는데, 루마니아에 들어와 있는데, 배치 준비 중인데, 그거를 저기 줘라. 예. 우리가 공백은 어찌라는 이야기냐. 우리는 바로 이런 얘기 튀어나올 거예요. 예. 방공망이 부족해서 수입했을 거 아니에요. 자, 루마니아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대등하지가 절대 당연히 않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면 미국 군수업체가 에이브람스 전차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업그레이드해서 팔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 목까지 올라차 왔는데 루마니아가 아무리 K2 전차를 사고 싶어 하더라도 미국이 강하게 의견을 표명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비싼 무기를 울겨 겨자 무기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부대 조건도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단박에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자, 패트리엇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은, 이건 이제 기시다의 국빈 초청이죠. 지난 4월 10일 우리 이제 총선 날, 여기도,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미국의 패트리엇 상황이 나와요.
지난번에 여러 개 포대 보낸 게 지금 러시아군에 의해서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더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방공망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수비적인 무기니까 공격적인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방에서 지원해 주기가 좋아요. 예.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일본이 패트리엇을 생산하고 있다고 그래요. 레이시온의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미국이 지금 많이 축이 났으니까 어느 만큼 축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루마니아까지 압박을 넣어서 하나 보내라고 그런 거잖아요. 한 포대를. 그 정도면 거의 바닥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일본에서 생산한 물량을 미국으로 보내라. 이런 게 합의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걸 협력이라고 포장을 했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천궁 1, 2를 개발하고 LCM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한국형 아이언돔도 개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해상형까지 하고 있죠. 예, 거기다가 미국 방산업체들 끼어들라고 뭐 SM3, SM6 막 밀어넣고 있는데 특히 SM3 같은 건 제가 최근에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마저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한 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미국이 우리와 일본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했어요. 일본에서 이걸 생산한다는 것은 일본의 국토를 방위하는 지대공 미사일은 패트리엇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요. 네. 한국에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웬만하면 자기들 걸 팔려고 했겠지만 한국도 패트리엇 사줬잖아요. 중고로 좀. 예. 자, 그런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훨씬 더 심하죠. 왜? 자신들과 전쟁을 했고 미국의 패전국이니까. 어쨌거나 패트리엇은 지금 되게 귀하다. 생각 같았으면 우리 천궁2를 사다가 거기 전해줘도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국제 무기 시장에 사다가 그럼 주면 되잖아요. 지난 포탄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기 전쟁 당사국에 팔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미국이 사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줬다. 그럼 천궁 미사일도 미국이 사갔다. 다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는 뭐 열렬히 생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예, 미국 방산업체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미국의 전쟁이니까. 예,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자, 패트리엇 얘기가 나와서 이거 아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여기저기 눈에 띌 때마다 취합해 놓은 자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 대공 미사일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루마니아가 옛날 뭐 구소련제도 있겠지만 낡았다고 봅니다. 그 패트리엇 미사일 7개 포대로서 루마니아의 핵심 지역을 방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죠? 우리 한번 보세요. 패트리엇이 이미 8개 포대가 있어요. 팩2하고 팩3가 이게 우리가 중고로 산 것도 있어요. 신형 산 것도 있고 중고로 독일에서 산 것도 있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최신형으로 다 개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능한. 자, 이것만 하더라도 루마니아의 규모랑 비슷해요. 하나 많죠. 그 다음 천궁1을 우리가 개발하고 20개 포대를 샀어요. 자, 그때 천궁1을 20개 포대를 배치를 하는 와중에 패트리엇을 추가로 들여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전 정부 그 전에 이미 약속이 됐던 부분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러나 그 이후로는 이제 레이시온도 얼마나 우리가 호크 미사일을 대체할 때 있어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40개 포대를 배치하려고 그러거든요. 천궁1, 2 합쳐서 그 40개 포대면 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루마니아가 7개 포대 사갔는데 그 금액이 예? 우리 돈으로 5조 원이었잖아요. 7개만. 예? 그럼 7개면은 5, 7, 30, 6, 7, 40, 6배잖아요. 6배. 그럼 5조만 치더라도 6배면 얼마입니까? 30조 원치를 사야 되는 거예요. 30조 원치를. 이걸 얼마나 눈독을 들였겠어요. 레이시온이 패트리엇을. 아니, 그전에 호크 썼으면 이제 패트리엇 써야지.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을 외교적으로 무마하는 과정에서 몇 개 포대를 저는 사줬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게 지금 세상의 힘의 균형이에요.
우리가 개발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개발해낸 게 대단한 거예요. 폴란드가 미국제 M1 사주고 하이마스 사주고 그다음 천무 사고 K2 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천궁수도 20개 포대까지 한다. 28년까지 20개 포대 하기로 한 거니까 지금 뭐 하고 있겠죠. 천궁2 포대당 가격이 지금 1,600억으로 추정이 돼요. 국내에서. 네. 자, 지난번 UAE 사우디 수출할 때는 이거보다 비싸게 받았겠죠. 예를 들어 2배를 비싸게 받았다고 쳐요. 3,000억이라고 칠게요. 한 포대당. 근데 아까 패트리아스 하나를 한 포대 얼마였습니까? 7,000억, 8,000억이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천궁포대 저것을 레이션의 패트리아스로 대체했더랬으면은 우리는 뒤에 엘셈이나 아이언돔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전혀, 그거는 이제 개발 회사들의 자본적 여력과 기술적 여력이 충분히 누적이 되지 당연히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훨씬 더 우리가 들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외국으로 새나가겠죠. 레이시온 입장에서 얼마나 분통이 터질 노릇이겠어요. 자기들의 밥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싹 채간 거잖아요. 이게 실제 감정일 거예요. 그 업계에서는. 자, 그리고 심지어 LCM 4개 포대, 제가 이것 어디서 취합을 한 건데 LCM은 4개 포대면 돼요. 천궁 같은 경우는 저게 기존에 있는 호크 포대를 다 대체하는 거니까 호크 포대가 최소한 20개에서 40개 정도 됐다고 봐야 돼요. 예, 그 자리를 전부 다 포대도 다 있는 거니까 그 자리에 예, 거기를 천궁으로 대체한다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LCM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 LCM은 4개 포대면 된다는 거예요. 4개 포대가 우리 전역을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추정하면은 LCM의 사정거리가 대충 나와요. 예, 천궁 40개나 떼지는 최소한 20개, 이거 중복으로 한다 그랬을 때 20개가 예, 담당하는 영역을, 지역을 4개 포대로 한다는 거니까. 어쨌거나 LCM 4개 포대 추정 예산 1조 2천억이에요. 한 개 포대당 3천억이에요. 천궁이 2배 정도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패트리아보다 훨씬 싸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 있게 떼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제가 SM3 같은데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SM6는 이유가 돼요. 이미 배는 있는데 우리 LCM이 해상이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빈 배를 띄울 수가 없다. 그런 논리는 충분히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SM6를 데려와서 쓰면 돼요. 우리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저 미사일 수명이 다 했을 때 우리 걸로 갈아 끼우면 돼요. 왜냐면 계속 배들이 생산될 거니까. 거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예, 저기 세종 배치2 정주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호위함도 나오고 KDDX도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SM3는 지나치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거 감을 좀 잡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예. 자, 이 루마니아 대통령이 현재 미국에 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왔다가 잠깐 귀국해서 얼마 있다가 지금 미국으로 갔거든요. 여기 바이든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예, 여기에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 우리도 그가 왔을 때 K2 전차 이야기하고 K9 이야기가 나왔죠. K2 전차 이야기 그때 나온 거예요. 가능성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이미 1년여 이상 지속되어 온 대화였거든요.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확언을 못하고 당연히 갔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 좋은 느낌의 뒤에는 미국 방산업체다. 예, K9은 문제 없어요. 근데 K2는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도 그랬는데 미국 대중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겠지만 미국 방산업체는 훨씬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여기에. 루마니아한테 우리가 뭘 쑤셔넣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차 300대, 500대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들 방산업체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 폴란드에서도 그때 한 200대 정도, 300대 팔았나요? 예. 거기 덧붙여서 똑같은 거 하나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에도 K2를 팔아서 그 성과를 보고 싶은 국민적 욕구가 있는 것처럼 미국 방산업체가 루마니아에 몇백 대 팔고자 하는 욕구는 엄청나게 강할 거예요.
그죠? 너희가 2, 300대 필요하다면서. 그리고 지금 뭐 폴란드처럼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지도 않으니까 우기면 되겠다. 폴란드보다 힘이 없어요, 루마니아가 지금. 예. 거기에 지금 바이든이 이제 손잡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 바이든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바이든이 감사를 표했대요, 루마니아한테, 대통령한테. 왜? 루마니아만큼 도와준 국가가 없다. 야, 냄새가 좀 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방산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예. 근데 업체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러시아가 한테 패색이 짙었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만큼 판을 벌려놓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래서 바이든도 지금 비리로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이든의 아들인가요? 거기가 우크라이나에 관여되어 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엄청난 기사가 떴을 겁니다. 근데 누르잖아요, 미국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요. 자, 그러면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 그들이 벌인 건데, 그들이 벌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사업. 돈만 주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병사들만 주고 나서 러시아를 혼내주자. 비록 이기지를 못하더라도 전 세계 미디어를 만져서 그걸 악으로 칭해놓고 나는 핫바지 방구새듯이 빠져나가면 되는 거다. 물론 정치적 데미지는 있겠지만 그게 미국의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결국은 지난 전쟁이지만 방산업체는 돈 번다는 거예요. 미국 세금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 세금을 가지고. 그게 그들한테 익숙해진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중고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업그레이드해서 비싼 값에 팔고, 그러면 미국의 재고가 줄어들잖아요. M1 에이브람스 전차 창고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신형 전차 개발합시다. 이렇게 올라탈 수 있고, 미 육군 입장에서 싫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 대중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반대할 그 늑지가 전혀 없죠. 저는 그 부분을 우려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 기회에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처분하고 차세대 전술로 갈아타려는 거죠. 모델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든. 루마니아가 그걸 모르느냐? 안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아는데 이때만큼 이런 속담이 잘 맞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 어쨌거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 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딱 잡았잖아요. 팔을. 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 K2한테는. 자, 여기에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살가운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조 바이든이 어떤 걸 강조했느냐면은 자기가 상원 의원일 때 20년 전에 말이에요. 제일 윗문단입니다. 예. 루마니아가 나토에 가입되는 것을 내가 강력하게 엄청나게 지지했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나토에 가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년을 강조했죠.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략적 그 파트너십에 대해서 그걸 잘 실행해 준 데 대해서 바이든이 감사를 표했다. 예. 이거 루마니아가 하는 역할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바이든은 어떤 걸 감사했느냐 하면은 미군이 주둔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루마니아에. 그걸 잘 대접을 해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이래놓고 K2 전차 살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예. 여기는 아래 국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미국 패권 국가니까 그렇게 보는데 그게 너무나 도드라져요. 여기서는 어루만지고 있어요. 쓰다듬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럼 이래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예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 조성하는 거,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K9 영국 K9 선택하지 않고 독일제를 선택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논리는 뭡니까? 저는 이 가능성 우리 K9 엄청나게 가능성 높지 않다고는 보긴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지금 이걸로 168대를 사는 건데 지금 영국이 자주포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110 몇 대를 사고 최대 168대 이런 건데 2026년까지인가 뭐 50 몇 대인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딜리버리가 늦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영국 군이 10만 명이고 자주포가 하나도 없어요. 전차도 그 챌린저 전차 지금 몇 대 안 돼요. 예. 그들이 폼 잡는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미국이 개다리 껴서 폼 잡는 용도로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실전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전력을 이제 러시아 침공을 이유로 그들이 실전적인 전력을 올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들여야 될 돈이 엄청납니다. 몇 년 만에 되지도 않아요. 자, 그 과정에 자주포를 결정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K9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수량도 훨씬 많을 뿐더러 딜리버리도 빨랐을 거예요. 배달도.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전력이 포병만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전차도 바꿔야 돼. 뭐 장갑차도 엄청나게 문제 많잖아요. 거기. 병력도 늘려야 돼. 병력의 구조도 바꿔야 돼. 이거는 영국이 경제 사정으로 엄두가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 대중들한테 그래. 우리 노력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정도예요. 지금 서구 방송에 어디도 적나라하게 유럽 주요국들의 전투력에 대해서 국방력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바이든이 80조 원 우리 돈으로 더 투자해서 우크라이나 도와줄 때 그 중에 많은 돈이 미국 방산업체에 빠지는 것처럼 아까 패트리안 미사일처럼 M1 전차처럼 이건 또 그 시스템에서 또 그 하부 구조에서 또 갈라먹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 틀은 뭐냐? 당연히 정치적 목적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 틀은 당연히 나토 안에서 갈라먹는 거죠. 당연히 이때까지 같이 갈라먹던 곳이니까. 지난 30-40년간 국방 분야에 유럽이 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방산업체들이 통폐합돼 있어요. 대부분 미국 거예요. 네, 합병을 통해서. 걔들도 갈라먹는 거예요. 네, 이것도 168대 이것도. 네. 자, 그렇게 그들의 전력 정강 방향을 봤을 때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진지한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봐서 루마니아도 상당히 진지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힘이 들 때 우리가 스스로를 힘 어려울 때 우리가 직접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 동구권 국가들은. 여기도 있어봤고 저기도 있어봤잖아요. 구소련권에도 있어봤고 유럽권에도 있어봤잖아요. 이제 나토 가입하고 EU 가입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나토의 이름을 달고 있고 EU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어디도 기댈 데 없구나. 응?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될 수 있는 게 체코나 뭐 이런 국가들 지금 헝가리 뭐 러시아에 가까운 쪽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쪽에 영국이나 이쪽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이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 걸 많이 사줄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아까 오늘 바이든과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안 놓친다니까요. 꽉 잡은 거예요. 이렇게. 예. 톡소리가 날라와가지고 톡이 확 챈 겁니다. 지금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영국은 이제 저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가 이야기하는 뭐 독일과 연합해서 뭐 유럽의 군대를 강화시키자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난망합니다. 제가 봐서는. 네. 자, 이거 볼까요? 또 하나는 지금 SMR, 이게 스몰 마줄라 리액터 이거죠. SMR 원전이죠. 소형 원전. 예,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뭐 조만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기로 돼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산 뭐랄까 여기서 말하는 그 팹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중에 한 여러 가지 전체 구성이 있을 거잖아요. 원전을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중에 원전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 기술력을 갖고 있었으면은 미국 업체한테 줬을 거예요. 미국이 주도하는 거예요. 돈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빌려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게 뭐냐. 자, 폴란드에서는 대형 원전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루마니아는 소형 원전을 선택했어요. 다르게 요거 상당히 뒤끝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묻어갔어요 여기에. 요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합의했던 내용이에요. 실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어쨌거나 미국 주도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는 지금 종속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루마니아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탱커 54대 사줬지만 불충분하다. 다 사야지 우리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 내부 방산업체들이 바이든에다가는 야, 이 기회에 우리 이거 처분하고 그 돈 좀 벌어가지고 창고에 자꾸 썩혀두면은 계량 비용만 올라가. 어차피 플랫폼이 너무 오래됐어. 새 전차로 갑시다. 그러면 이걸 팔아치워야 될 동인이 더 커진 거예요. 이런 지렛대까지 있는데 팔죠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루마니아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짐작을 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 그 루마니아 같은 언론인데 그 옆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섹션이 뭐냐면은 이거 요번 주에 이제 많이 본 기사라는 뜻이에요. 제안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 거는 우크라이나의 우리말로 하면 국군 기무사령관이 우리 러시아한테 전쟁 이기기 어렵다 고백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래 러시아의 교전 규범대로 하자면은 이미 우크라이나 끝장이 났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다르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암시를 주느냐면은 푸틴이 상황에 따라서 이 전장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강도를. 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했으면 우크라이나 벌써 박살 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채널에서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지만 옛날 돈바스 전쟁의 영역 이상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강도를 좀 높이고 주요 거점을 하나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1번, 이번 주 읽어야 될 기사의 제목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한편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도 다 루마니아 이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지만 루마니아 사람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네,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트리엇 빼줘야 된다 했을 때 이미 진 전쟁인데 우리도 막기가 급하다. 우크라이나 땅이 우리인데 근데 미사일 빼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살겠다. 나 옛날부터 루마니아 되게 사랑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원전할 수도 있게 해줬잖아.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K2 300대 500대 우리 M1 전차도 있는데 괜찮아. 우리 M1 전차도 잘해줄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이 루마니아 대통령이라면. 네. 자, 이게 이제 그 제목이에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첫 번째 기사의 제목, 디펜스 루마니아의 우크라이나 기무사령관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못 이긴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를 루마니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옆으로 놓고. 네. 이게 루마니아 대통령의 생각이고 루마니아의 지도부에도 지도부의 생각을 갖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소련 체제 싫었죠. EU에 가입해 보니까 EU에도 만만치 않다 이것도. 예, 나토 만만치 않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기사가 뭐냐면은 구소련 지역이었다가 이제 EU에 가입하고 나토에 가입한 나라들의 여론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독일, 뭐 프랑스, 심지어 영국 같은 데서도 전쟁에 다 반대하잖아요 여론이. 그래서 지금 뭐 EU 선거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좀 있으면 될 거고 뭐 다른 이제 각국의 선거들도 진행이 될 텐데 불리하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20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숄츠 독일에 그리고 마크롱도 20 몇 프로예요 지금. 우리 윤석열이랑 똑같아요.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수낙 26%인가 뭐 그렇죠. 예. 사람들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프락치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노드스트림을 누가 폭파했느냐 미국이 폭파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스를 비싸게 팔아먹었다. 엄청나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져 있고. 예. 근데 여차하면 우리 보고 거기서 싸우라고 그런다. 유럽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안들을 구체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살림살이가 힘들어졌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접경 지역에 있는 이들 국가들은 구소련에 속했던 연방에 속했던 국가들은 얼마나 더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EU의 주도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서자예요, 서자. 나토 입장에서 미국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다 하려고 그래요. 왜? 러시아랑 접경 지역이니까 강력한 무기를 계속 핵무기 같은 거 배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군기지 계속 만들고 그러면서 주권이라는 부분이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좀 오늘 쭉 기사 내용 보세요. 루마니아 주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안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 주고 요만한 거 하나 주고 이따만한 거 하나 뒤로 뺏어가잖아요. 그럼 엮이는 거잖아요. 나중에 전쟁 나면 미국은 싹 빠지고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이런 거거든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전체가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여론이 이걸 지지하지가 않고 경제력이 못 버텨줘요. 이거를. 예, 그걸 전 세계 여론을 전 세계 미디어를 만지면서 미국이 저 태평양 건너에서 자기들은 자기 목숨 하나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실패죠. 러시아를 혼내주겠다는 거. 이걸 실패를 인정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루마니아가 나토를 떠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라고 강변을 하고 있어요. 즉 다른 나라들은 많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자, 이러면 지지율 올라프, 숄츠, 마크롱, 수낙 26% 맞죠? 예, 이렇고 자, 여기 보면 푸틴 취임식에 대표단을 보낸 EU 국가가 나와요.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당연히 프랑스죠. 예. 자, 프랑스는 유럽이 혼자 서야 된다, 홀로 서야 된다, 독립적으로 처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던 나라죠.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EU도 아니고 지금은 미국의 딸랑이 역할을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같죠. 패전국의 멍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노드스트림 같은 거 두드려 패더라도 꼼짝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프랑스가 여기에 푸틴한테 축하를 사진을 보낸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러시아에 대해서 강성기조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마크롱이긴 하지만 그들의 일부 병력이 뭐 여러 가지 특수부대들은 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복받쳤을 수도 있으나 그건 사소한 일이라고 보면 되는 상대적으로. 예. 왜냐?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됐을 때 그 돈바스 전쟁이 있었죠. 그 러시아로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싶었던 그 지역하고 내전이 있을 때 그 돈바스 전쟁이고 그걸 러시아가 관여를 계속 하니까 그걸 말리기 위해서 했던 게 민스크 협정이고 독일과 프랑스가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마크롱이었어요. 그거를 마크롱이 지금 한 7년 8년째 하고 있잖아요. 5년 중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어차피 미국의 힘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번 기회가 잘하면은 나토가 붕괴될 수도 있겠다. 즉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미국이 여기서 발을 빼게 되면은 나토가 붕괴될 거예요. 루마니아가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는데 끝까지 안 놓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부 구조에 있는 방산업체들은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난 내 무기 팔고 돈 벌면 끝이에요. 네. 자, 프랑스는 그걸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포석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겉으로는 되게 강성 발언을 많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크롱의 지지율, 그리고 유럽 전체의 경제, 프랑스의 경제 이런 걸 봤을 때 뭐 러시아의 강성 태도를 취하고 뭐 병력을 보내고 이게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미국이 그럴까봐 오히려 아쉬운 소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유럽을 쭉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나라로서 나토의 주요국으로는 유일하게 프랑스를 만났잖아요. 예, 그것은 프랑스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유럽에 가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의 리더십이에요. 자, 프랑스는 지금 뭐냐? 이번 전쟁이 어떻게든 끝나고 나토가 와해돼서 미국의 힘이 빠지게 되고 러시아랑 화해를 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유럽으로 포함이 되게 되면은 러시아는 유럽이자 아시아예요. 그걸 기회로 좀 보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프랑스가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식민지 지배 같은 그런 방식, 제국주의 방식을 해서 돌변을 해야 되겠죠. 이건 뭐 아프리카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저는 그런 포석을 마크롱이 좀 하고 있다고 보고, 그가 앞으로 남은 2, 3년의 임기를 이렇게 식물 대통령으로 보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사이에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앞으로 2, 3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어갈 수도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예, 글쎄요, 지금 바이든이 계속 불리한 국민이거든요, 선거에. 예, 거기다가 가자 전쟁에 미국 대학들 시위가 나왔죠. 계속 안 좋아져요. 돌파구가 필요해요, 바이든도. 예, 그 돌파구에 대한 내용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미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